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와 함께 나눌 내용들 저희가 어떤 얘기들인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그리스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대체 이 치프라스 총리의 속은 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한테는 뭐 국민투표에서 계속해서 좀 그렉시트에 대해서 좀 이 협상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라 뭐 이렇게 좀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본인은 또 정작 구제금융에 대해서 좀 신청을 하고 있고 협상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좀 투트랙으로 좀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어떤 게 진짜인지 우리는 지금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괜히 국민 투표한다 그랬다가 지금 완전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라든가 이제 메르켈이 뭐 국민 투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프라스 총리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이것은 또 이제 바꿔 말하면 유로존 잔류와 그리고 유로존에서 뭐 이탈을 뜻하는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정이 중장기화가 돼가고 있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6월 30일 날 집중됐던 리스크, 큰 덩어리의 리스크가 좀 긴 일정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넓게 펴지면서 뭐 시장이 이거 뭐 어쨌든 뭐 디폴트는 지금 안 내는 상황이고 앞으로 좀 두고 보면서 뭐 그리스가 좀 봉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없기도 하고, 뭐 긍정론이 좀 어제는 좀 많이 앞섰던 것 같고요. 네. 뭐 중국 증시는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디커플링 아니면 좀 중국 증시 내부적으로 그냥 좀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어제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 오전 동안에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시 한 40분까지 해서 100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었는데 기간이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일중으로 뭐 한 1,000억 가까이 코스닥을 매수했는데 이게 코스피 환산하면 거의 뭐 1조 수준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좀 재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간밤에 좀 우리 증시 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한 2% 넘게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그리스가 사실상 어떤 협상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눈으로 가시화된 어떤 희망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시각각도 상황이 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신 쪽의 어떤 정확한 좀 의견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굉장히 좀 많은 착각들이 시장에서 좀 나왔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국내 시장 전문가들이 뭐 그리스가 완전히 봉합이 되나 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네. 하지만 뭐 어쨌든 수급의 주체가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아 보이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단 지금 그리스 문제는 지금 전혀 뭐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프라스 총리가 이제 국민투표에서 반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좀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존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당신들이 지금 은행에서 인출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사태들은 다 어떻게 보면 유로그룹이 우리를 이렇게 수세에 몰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 새 그 서베이 결과가 특히나 이제 엊그저께는 이제 어제는 이제 블룸버그였지만 어제 뭐 로이터를 보면은 서베이 결과가 반대가 지금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민 투표로 나서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유로그룹은 ESM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3차 구제금융에 대해서 거부를 나타내는 서한을 치프라스 총리한테 보낸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메르켈은 국민투표 이후에 선택되는 정권, 선택되는 정치인하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치프라스가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치프라스와 뭐 굳이 지금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좀 압박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긴급 유동성 자금도 이제 더 확대를 안 시켜주고 있고, 협상도 지금 미루고 있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유로그룹 입장에서는 급할 거 없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리스가 수용할 부분은 이제 다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가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ELA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보면은 IMF에서 이제 15억 5천만 유로를 이제 체납을 한 상태 이후로 7월 20일 날 22에 채권 상환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ELA 그러니까 긴급 유동성 장치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ELA 한도 가지고 연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이유가 상당히 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0일이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저번에 메르스도 뭐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된다고 했었는데 뭐 아무튼 그리스도 뭐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무슨 날짜를 계속 나오면서 분수령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플로우가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어떻게든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연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증시 분위기는 사실상 이제 내성이 생겼다 이런 분위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좀 지속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이번 여름 증시가 아마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제일 답답한 여름 증시가 되지 않겠느냐. 네. 우리 또 여름 증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다음 그 이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7월 28일 날 또 FOMC가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9월 인상설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7월 20일까지 뭐 ELA가 여기서 끊기느니 5일은 국민투표, 그 다음 주는 계속 그 국민투표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7월 20일에 ELA가 끊기기 전에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눈치를 볼 것이고 20일 이후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게 되면 28일 날 9월 인상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게 되면 사실 이머징 컨트리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구간이 계속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중국 증시도 계속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머징 시장에 대한 어떤 피해력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마지막으로 이제 파급력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리스크는 계속 지금 증시에 상존돼 있는 상황. 우리 증시 어제 그 기관에서 1,000억을 코스닥을 매수를 했다고 해서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뭐 어떻게 보면 추경이라든가 중소형주에 대한 펀딩이 지금 좀 빠르게 이루어졌을 뿐 그리스 사태의 마무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화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일정에 따라서 리스크가 계속 커졌다 작았다. 이것은 바로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 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렉시트를 가정한 시나리오 이외에 맨 오른쪽 이외에는 보시면 뭐 이게 어떻게 됐든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좌측에 세 개의 시나리오 장기화가 될 것이다. 예.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시리자가 무너졌다. 시리자 말고 다른 정권을 세운다.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야 오늘은 국민투표하고 오늘은 안 됐으니까 내일 누가 대통령 할지 정하고 그 다음날 우리 그 정도만 좀 뭐 한 3, 4일에 끝낼 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머징 통화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금융위기 이전으로 지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 문제, 단일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려감들이 특히나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증거가 이러한 지표의 흐름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5일, 20일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기간, 트레이딩을 하시긴 하시되 현금이 없으면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 더울 수도 있는 여름이 되지 않겠나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20일까지라고 해도 국민투표 끝나고 나서 뭐 협상이 바로 뭐 타결이 될 리는 없고 거기에다가 좀 여러 가지 좀 정치적으로나 좀 전체적인 어떤 맥락 관계가 빨리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제 올 여름 좀 상당히 좀 답답한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게 조동수 대리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문제 뭐 결국은 또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시장을 관망해야 될 시기다라는 의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고요. 이와 함께 앞서 보신 이머징 통화의 흐름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두 번째 이슈와 관련지어서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좋아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지표들 뭐 발표됐는데 다 예상치를 훌쩍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다 이렇게 간다면 진짜 9월 인상설은 거의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뭐 피셔 연준 부의장도 뭐 인플레이션 목표 뭐 상관없다라는 것을 뭐 하루 이틀 새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그리스 때문에 지금 미국에 관심도 없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 미국 경제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 뭐 소비자 센티멘트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나온 ADP, 뭐 ISM 제조업 지수, 건설 지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ADP 민간 고용 보시게 되면 23만 7천 건으로 전월 20만 1천 건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지표 ISM Manufacturing Index 제조업 지수 보시면 이것도 또 3개월 동안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들이 계속 키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개월 내 뭐 거의 최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지출 보시면 0.8%였나요? 예, 0.8% 나오면서 이거 3년 내 2008년 내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조금 부진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고용지표, 6월 고용지표 또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오늘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어떤 자신감을 좀 회복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오늘 밤에 또 고용지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9월 어떤 금리 인상설에 대한 이야기들 외신 쪽에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신을 얻었을까요? 항상 고용 지표는 ADP 민간 고용이랑 거의 맥을 같이 했던 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동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이고요. 어쨌든 로이터 따르면 모든 지표에 대해서 언제 이래로 최고니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분기 일시적 부진, 배드 웨더로 인해 안 좋은 날씨로 인해서 일시적 부진. 최근 들어서 아틀란트 연준에서 GDP가 2.1%에서 2.2%로 올린 상향을 시키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2Q는 1Q가 연율로 0.2%를 까먹었다면 네. 2분기는 0.1%를 다시 되찾고 있다라는 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아지는 미국 경제 계속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는 지금 일단은 9월에 인상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아까 그 맥을 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머징 쪽에서 자금 흐름들이 지금 좋지 않은 것들, 계속 아웃플로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9월 금리 인상설이 무게가 실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머징 쪽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나올 리가 없다.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표가 호전되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되면서 우상향 기조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만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해서 이머징 컨트리의 주가도 같이 좋을 것이다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을 두면서 아주 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우 끝이 너무 무섭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을 다 종합해서 볼 때도 결국은 좀 당분간 좀 현금화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의 어떤 양을 좀 늘리고 주식 보유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게 올 여름을 좀 그래도 좀 덜 덥게 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